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보이죠? 예. 하락하고 있다. 하락. 한국 하락, 미국 하락, 중국 하락, 베트남 하락, 유로 하락, 영국 하락, 독일은 뭐 하락 중이긴 하지만 좀 덜하죠. 러시아 하락, 인도네시아 하락, 브라질 횡보, 대만 하락, 인도는 현재 횡보 중. 두 개 나라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주요 증시가 하락 중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가는 떨어지고 있죠. 예, 금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은 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예,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외에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현재 심리가 좋지 않다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상을 보시죠. 좀 눈에 보일 만한 그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하락 추세이면 틀림없습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하락 추세선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죠. 즉 현재는 매물대가 안정되지 않았다. 예, 안정되지 않았다. 이동평균선이 부채살처럼 벌어져 있죠. 이게 막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5일선, 21선, 61선이라고 하면 5일 동안 평균 가격, 20일 동안 평균 가격, 60일 동안 평균 가격 이게 비슷하면 다들 좀 그럭저럭 투자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5일, 20일, 60일 간격으로 굉장히 가격대가 벌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일 전에 산 사람이 5일 전에 산 사람보다 엄청나게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즉 물려 있다는 거죠. 그 뒤로 가면 60일선 평균의 지금 차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싸게 샀다. 60일 전에 사람들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들 멘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조그마한 소식이 들려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어떤 걸로 이어지죠? 투매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나 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볼게요. 급락을 했죠. 급락 구간. 반등을 하죠. 급락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등한다. 어디까지? 지지선까지. 예전에 지지선까지 반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해서 다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반등.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락을 하죠. 이렇게 되면 하락 지속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역 헤드앤숄더죠. 예. 역머리 역계형. 역 헤드앤숄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예. 이렇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면 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2400 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적으로요.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그럴싸한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를 들고 차트로 가는 겁니다. 아, 여기서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럼 결국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투자하는 투자자만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물려 있다. 예,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투매가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신용 반대 매매가 줄어드는 것도 저희가 데이터로 봤죠.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새로운 뉴스가 발생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뉴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증시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이 발생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 헤드앤숄더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승 구간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막 반등한다 어렵습니다. 근데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슈만 발생해주면 되는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언가 이슈가 발생하면 팡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밑으로 전부 다요. 여기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만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즉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로 움직일 주요 이슈가 뭐라고 했죠? 네 가지를 말했죠. 그 중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8.8%. 전년비 1% 오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발표가 됐죠. US inflation hit new 4 decade라고 합니다. 40년. decade는 10이죠.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1%의 물가 인상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내가 어제 먹었던 우유가 1,000원인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1,100원이 돼 있는 겁니다. 10,000원이면 11,000원이 돼 있겠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 물가 이상이죠. 이거는 시정 물가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8.8%를 예상했으나 9.1%가 발표됐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이 빅스텝을 발표했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랑 빅스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라는 겁니다. 예측된 범위 내에서 일어난 거죠. 빅스텝은 왜 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이란 것도 있고요. 왜 했을까요?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가격이 쭉 올라가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경제는 약간 누그러들겠지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사니까 결국엔 수요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래서 연준, 페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자기들이 금리를 통해서 막고 있죠.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픈 곳은 살인데 다리에다가 약을 바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현재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기타 등등 현재 금융권은 굉장히 혼란이다. 현재는 혼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과의 금리가 역전되는 걸 해소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라면 역전이 됩니다. 왜냐? 연말까지 미국은 3.25%, 3.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발생할 예정이죠. 한국은 연말까지 2.75%, 3.0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한국이 더 낫죠. 이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금리는 어떻게 흐른다고 했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그 반대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금리라면 미국으로 가겠죠. 왜? 미국이 더 안전하니까. 이건 당연한 그 원리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 4조 원이 빠졌답니다. 5개월 연속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채권으로 유입은 지속되고 있어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지만 주식 채권을 다 더해서 봐야 됩니다. 주식 채권을 다 더해서 보면 7억 800만 달러가 순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8천억. 8천억이 순유출이 된 겁니다. 환율 상승의 주된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순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판 다음에 달러로 바꿔서 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화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최고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추가 상승이 올까요? 외화 유동성 위기와는 다르다라는 속칭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이건 외환 보유고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우린 그 스와프도 맺고 있죠. 캐나다라든가 그런 그 튼튼한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달러 외환 위기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내일은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CGN, HLB 등 바이오랑 한국전력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그 다음에 매매 주체들의 매매 동향,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뭐라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굿을 들고 그 다음에 부채를 든 다음에 내일 상승한다, 단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역겹고 저런 거를 보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한 방송입니다. 어느덧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그때 초심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또 잡상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분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정보를 듣는 건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듣는 건 좋은데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자.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